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과목을 담당하는 김수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과목 중에서 2021년도에 개정된 관련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자 입장에서는 최근 개정 규정의 내용을 출제 문제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도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보면요, 최근에 개정된 그런 규정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여러 개 나왔습니다.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분야 2021년도 개정 내용을 보면요, 이 자유무역지역법에서 이렇게 세 차례나 이 법률이 개정이 되었어요. 많은 내용이 사실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자율관리 이 보세 구역 분야는 뭐 특이한 개정 사항은 없고요. 관세 벌칙 분야의 개정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관세 벌칙 규정 중에서 관세법 277조 제2항 이 과태료 조항에 신설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과태료 부과 최고 금액이 종전에는 1억 원이었는데요. 이번에 최고 2억 원까지 부과되는 조항이 신설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심사를 위해서 세관장이 과세가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을 때 이 과태료, 종전에 1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았어요. 이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또 자료를 안 내거나 엉터리 자료를 낼 때, 이럴 때는 이제 소위 괘씸죄가 적용이 돼서 2억 원까지 과태료 폭탄을 매기게 된 겁니다. 사실 현장에서는요, 이 다국적 기업들이 세관의 과세 가격 자료 제출을 불응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실직고하고 그에게 세금을 추징받는 거, 이것보다는 그냥 미적대다가 과태료 조금 내고 말자, 뭐 이런 어떤 업계에 관행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2억 원 과태료 부과 조항 때문에 철퇴를 맞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자유무역지역법의 주요 개정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무역지역법의 이 총칙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유무역지역법 줄여서 Free Trade Zone FTZ로 하겠습니다. FTA 지역 이 관세법 적용에 관련된 규정을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제3조 제1항 제2호하고 제3호가 신설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유무역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관세법이 적용되지 않고 자유무역지역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이 통관에 관한 절차는 이 관세법을 사실 적용을 하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는 어떻게 명확하게 규정을 해줬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관세법상의 입출항, 하역 절차 이런 통관 절차는 관세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통관에 관해서 입주 기업체한테 유리할 때는 관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택 조항이 반영됐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법하고 이 관세법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을 해줬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 출제 문제를 보게 되면요, 이 자유무역지역법과 또 관세법 그리고 자유무역지역과 경자법이죠. 이런 법에 우선 적용 관계를 묻는 뭐 그런 문제가 여러 개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이게 자유무역법에 반입되는 물품 중에서 소위 입출항이라든지 하익이라든지 또 통관 절차와 관련돼서는 관세법이 적용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자유무역지역법 20조 1항에 반영된 내용인데요. 자유무역지역 소위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유무역 지역 입주기업 중에서 여러분들 아시죠? 소위 국내 복귀기업, 유통기업이라고 있죠. 유통기업. 이 유통기업에 대해서는요, 임대료 감면 이런 혜택 조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느냐. 자,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비수도권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넣어줬습니다. 자, 사실요, 우리 국내 기업 중에서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유무역 지역에 입주해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요. 외투 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데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료 감면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왕에 해외에 나간 국내 기업도 유턴할 수 있도록 좀 지원도 하고 또 외투 기업과의 역차별도 해소하자. 뭐 그런 차원에서 이 조항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조건이 붙었어요. 뭐냐? 바로 비수도권입니다. 비수도권. 이 비수도권 지역의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서만 혜택을 준다는 것이고, 네, 땅값이 비싼 수도권 지역은 적용이 안 된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출제할 때, 자,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은 하고 묻고 나서는 비수도권, 이런 문구를 살짝 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하셔갖고, 제가 이게 하이라이트 했습니다. 비수도권,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서만 임대료 감면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 이제 또 개정된 내용인데요. FTZ법,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신설됐는데요. 입주기업의 수출 실적을 소위 확대해 주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 중에서 수출, 뭐 이런 제조기업, 또 수출을 하기 위한 국내 복귀기업, 또 그 수출입 뭐 이런 도매기업, 이런 기업들은 자격 유지를 하려면요, 뭐가 필요합니까? 수출 실적 유지가 중요해요. 수출 실적, 그죠? 자, 수출 실적. 그래서 예를 들면요, 그 수출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뭡니까? 총 매출액 대비 50% 이상, 뭐 중소기업은 이제 30%가 있는데요. 이런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출 실적으로 인정하는 수출 범위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국 물품을 어때요? 국외로 반출하는 것이 수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출 완성품의 생산을 위해 공급하는 재료, 바로 소모품, 또 이런 포장용품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키로 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간접적으로 수출에 기여하는 이른바 이 간접 뭡니까? 간접 수출 기업이죠. 간접 수출 기업에 대해서도 혜택을 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 제2가 신설됐는데 이게 뭐냐면, 자, 농림, 소위 식품가공업체의 입주 제한을 한다는 내용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러분들 뭐 마늘이라든지 또 고춧가루 이런 거는 엄청난 관세가 소위 관세 폭탄이 부과되고 있죠. 그래서 이 고관세가 부과되는 농림축산물, 요걸 반입을 해가지고 그 농식품, 가공식품을 만드는 업체에 대해서는 종전에 이제 법적인 근거가 없이 입주를 제한을 해왔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것도 수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여론이 일면서 좋아, 그러면은 이런 농가공업체도 입주를 해주자. 대신에 조건이 뭐냐? 바로 전량 해외 수출을 조건으로 입주를 허용을 하도록 법제화를 해준 겁니다. 네, 사실 이제 그동안 국내 농가 보호, 또 우리 국산 농산품 장려를 위해서 농식품 가공업체에 대해서는요, 입주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한류 바람이 불면서 이 BTS가 먹는 한식에 대해서도 해외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농식품 가공업체를 좀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필요가 제기됐는데요. 그 해외 수출용 김치를 만드는데 국내 생산 수급상 국내산 고춧가루와 마늘만 사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국내산 이제 이런 재료만 고수하다가는 수출 단가를 맞추기 어렵잖아요. 예. 네. 그래서 뭐 이런 조항이 이제 들어갔다라고 보시는데,
단 이제 조항이 뭐냐면 제한이 국내외 가격 차이에 상당한 율로 양한 농림축산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바로 고춧가루, 마늘, 뭐 인삼, 콩 이런 대부분의 우리 민간 농산물이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그 농림축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입주 요건이 신설이 됐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농림축산물 가공업체에 입주를 허용을 하더라도요, 엄격한 물품 관리 절차를 갖춰야 되고, 또 세관장이 이를 확인토록 하는 그런 이제 규정이 이렇게 신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무역지역법 11조 제4항에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이게 물품의 이 반출입 그리고 이 재고 관리 이거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보세사를 채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소요량 계산서 이 소요량 계산서를 갖추자는 거예요. 그 보세 이제 물류 창고에서는 보통 뭡니까 이게 W MS 그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전에 그 자유무역 지역 입주 기업들은요, 이런 보세사, 이런 채용 의무 조항이 없었어요. 뭐 그렇지만은 이 농식품 가공업체 입주를 허용을 해주면서 대신 이런 보세 화물 관리 전문가인 보세사 채용을 의무화시킨 겁니다. 그 화물 관리도 전문화하고 또 보세사 일자리도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그 입주기업체 관리부호 발급입니다. 이걸 이제 명시화 됐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거 관리부호가 뭔가요? 관리부호. 이 관리부호는요, 우리 관세법상 이런 보세구역, 그죠? 관세법상 그 보세구역 번호, 또 뭐 장치장, 뭐 이런 부호, 네, 이런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호가 있어야만이 보세 화물 관리, 또 뭐 수출입 신고, 하선 신고, 보세 운송 신고 이런 세관 통관 절차 시 필요한 전산 관리 부호 그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입주 기업체에 대해서 외국 물품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바로 입주 기업체 관리 부호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종전에 이런 뭐 법률적 규정이 없더라도 다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유무역지역 물품 반출입 관리에 대한 그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그 외국 물품의 반출 신고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 물품을 관세 영역, 그리고 다른 자유무역지역, 그죠? 그 다음에, 이 자유무역지역 내에 다른 이제 그 기업체의 화물을 반출할 때, 이때 반출 신고를 해야 되죠. 그 반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이 관세법상에 보세구역 물품 반입 반출 신고 절차를 준용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종전에는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종전에는 뭐 관행적으로 보세구역 반출 절차를 적용을 해 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해 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전에 이제 수입 신고,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반출 신고를 해라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플러스 해갖고 수입 신고 수리 전 상태의 외국 물품도 이거를 밖으로 내보낼 때는 세관장에게 반출 신고를 해라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종전 이런 규정이 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정리를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조항을 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자, 내국물품. 그러니까 내국물품이 자유무역 지역 내에서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 신고하라는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지역법 29조 2가 신설이 되었어요. 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내국물품의 이런
그 사용 소비 신고제도. 그 사용 소비 전에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라. 이런 내용인데요. 모든 내국 물품을 전부 다 신고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제한이 있습니다. 뭐냐면 관세 환급을 받거나 또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은 그런 내국 물품, 그죠? 그런 내국 물품 중에서 기계, 기구, 설비, 기설장이죠. 제가 기설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품이죠. 플러스 해가지고 뭡니까? 자, 원재료, 물품을 만들 때 사용되는 원재료, 그다음에 윤활유. 그래도 시험 많이 나는 거죠. 그 외에 플러스 해갖고 사무용 컴퓨터와 건축자재. 요런 것들, 요걸 이제 반입을 해가지고 내가 사용을 하겠다. 아니면 소비를 하겠다. 이럴 때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왜 그럴까요? 뭐 세금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자유무역지역에 일단 반입할 때는 뭘 해야 되죠? 반입 신고를 하죠. 그죠? 이 반입 신고를 하게 되면 수출을 의제돼가지고, 뭐 관세 환급도 받을 수가 있고 또 부가세 영세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악용을 해가지고 관세 환급을 받은 다음에 다시 자유무역지역에서 꺼내어 갈 수 있는 거, 이걸 막기 위한 겁니다. 이걸 막으려면은 재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사용 소비 신고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반입을 하고 나서 사용이나 소비를 하겠다라고 할 때는 다시 한 번 더 사용 소비 신고를 해라. 왜 이런 거고, 반입을 했다가 나는 다시 해외로 맞는 물건을 내보내고 싶다. 그때는 이제 반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국외 반출 신고. 또 국내로 나는 다시 가져오겠다. 이럴 때는 다시 국내 반출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요런 이제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립을 해줬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자, 그 내국 물품 중에서 사용 소비 신고 대상 물품이 뭐냐? 이런 걸 또 이제 물을 수가 있어요. 예, 그게 핵심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럴 경우는 이제 바로 기설장, 그러면 그거의 부분품. 네, 그다음에 그 자유무역지역에서 만드는 그런 제품의 원재료, 그다음에 공장을 돌리는데 들어가는 윤활유, 네, 그다음에 사무용 컴퓨터. 뭐 집안 컴퓨터는 안 되는 거죠. 회사에 있는 데스크탑은 되고, 그리고 공장을 짓기 위한 건축 자재는 전부 다 사용 소비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이렇게 잘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신고 민원 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조항들이 다수 들어갔습니다. 뭐 14조 5항, 29조 2항, 30조 2항, 35조 4항, 38조 4항이 신설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그동안에 자유무역지역법에 보게 되면 각종 신고해라, 해라, 뭐 반입 신고해라, 무슨 신고해라라고 하는 신고 의무 조항이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신고를 받는 뭐 관리원이나 또 세관 입장에서 수리해라. 신고를 했으면 수리를 받아야 되겠죠. 그 수리하는 이제 그런 의무 조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런 이제 그 이 관리기관이나 세관에게도 신고를 받았을 때는 심사를 하고 수리를 해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조항을 명확하게 해 준 겁니다. 자, 신고 수리해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신고 수리를 반드시 받아줘야 되는 그런 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이 5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업 개시 신고. 네. 그 자유무역 지역 입주 기업들 중에서 제조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은 전부 다 사업 개시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사업 개시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수리해줘라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자유무역지구로 물품을 어떻게 해요? 반입을 할 때 반입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관장에 신고 수리해라 그런 얘기고, 자, 그다음에 외국 물품, 뭐 자유무역지역에 들어와 있는 그런 외국 물품을 국외로 내보내겠다. 국외 반출 신고를 하게 돼 있는 거죠. 이때 뭐냐? 바로 네, 신고 수리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역외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 이제 많은 폐품이 쓰레기가 발생하겠죠. 웨이스트가 발생하겠죠. 자, 그거를 처분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처분 신고를 할 때 신고 수리해줘라. 그다음에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고 있는 그런 외국 물품이 멸실됐어요. 뭐 태풍으로 멸실될 수도 있는 거고, 뭐 화재로도 멸실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멸실 분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신고 수리하라.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미결을 두지 말고 확실하게 끝내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농림축산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농식품 가공업체의 그 원재료하고 그 생산품에 대한 처리, 요것도 제한하는 그런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자, 고관세가 부과되는 그런 농식품 원료를 가져오잖아요. 자유무역지역에 가져와서 그 원재료를 재고를 쌓아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과정에 투입을 하겠죠. 이때 남아있는 게 있다. 근데 이거를 원래 이제 그 농식품 가공업체들은 전부 다 전량 국외 반출 조건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들어온 거는 밖에, 우리 뭐냐면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이 안 된다. 예, 반출돼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역외 작업도 안 되는 거예요. 역외 작업. 원래 이제 그 자유무역지역 내부에서 모든 그 공정을 일관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 공정은 이제 하청을 주가지고 밖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농식품에 대해서는 뭐냐? 원재료 일절 반출 안 되고, 그 다음에 역외 작업도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또 남아있는 게 있으면은 전부 다 해외로 내보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물품 관리와 벌칙 조항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자, 화물 재고 관리 간수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자, 자유무역 지역에 입주한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가 있어요.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의 재고 관리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한 그런 규정인데요. 자, 이 보면은 물품의 재고 관리 체계를 갖춘 입주 기업체에 대해서는, 그죠? 재고 관리 체계를 갖춘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반출입 물품과 생산 물품 이거를 화물 단위를 유지한 채 보관 사용하지 않고 개인 구매별로 분할 병합하여 관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바뀐 겁니다. 자, 외국에서 들어온 물품들은 대부분이 이제 BL 단위로 이렇게 관리가 되는 거죠. 그죠? BL 단위로, 로트 단위로 관리를 하는데, 그러나 이제 전자상거래 이런, 이 국제 그 물류센터죠. 이런 물류센터의 경우에는 해외 그 이런 이제 고객의 주문에 맞춰가지고 품목별로 분류를 해야 되고 보관하고 또 재포장해가지고 국제 배송을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개인 구매 단위로 그 분할 병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뭐 되겠습니다. 자,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물품 수출입 승례에 대한 특례 조항인데요. 32조에 있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신규 조항은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내용이 중요해서 제가 한번 강조를 하려고 이걸 집어넣어 왔는데요. 자,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뭐 수출입 제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제 수출입 제한 물품이라고 하는 게 뭐 소위 수출입 금지 물품도 있고, 그리고 이제 소위 그 관계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수출입 승인 품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 수출입 제한 물품, 이런 수출입 제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을 하거나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으로 또는 관세 영역으로 반출하려고 하면요, 뭐가 필요합니까? 산업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해요. 그죠? 대의무역법에 따라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데, 그러나 자, 다음에 해당되는 물품은요, 세관장의 승인을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저 뭐 인천공항, 뭐 김해공항, 제주공항의 배후지에 있는 그런 자유무역지역, 또 물류터미널에 있는 뭐 자유무역지역, 또 항만, 그러니까 그 배후지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이죠, 그죠? 이런 그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이런 물품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수출입 제한, 수출입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물품일 때는 세관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요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수출입 통합 공고 물품이 있습니다. 수출입 통합 공고 물품. 그래서 이런 수출입 통합 공고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을 하거나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으로 반출할 경우에 수출입 요령 적용이 제외된다는 겁니다. 물론 뭐 마약이라든지 총기라든지 이런 부패한 식품 이건 안 되고요. 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각 개별 법령에서 이 물품을 수출할 때는 이렇게 해라. 이 물건을 수입할 때는 이렇게 가라 하는 그런 요령이 있어요. 그거를 전부 다 산업부에서 모아가지고 수출입 통합 공고를 합니다. 수출입 요령 통합 공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입 통합 공고 요령을 하는데 자유무역 지역으로 반입될 때 또 자유무역 지역에서 해외로 나갈 때는 그게 적용이 안 된다. 훨씬 더 자유로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나 여기도 뭐냐면 관세 영역이죠. 자, 우리 관세 영역으로 반출할 때는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헷갈립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출입 제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갖고 들어올 때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원래는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그 공항만에 있는 그런 자유무역지역의 경우는 그냥 세관장이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통합 공고상의 그 수출입 요령은 적용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칙 조항이 이제 여러 개 규정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우리 그 농축산 가공품 소위 농산 가공품 그런 업체들의 경우에는 전량 국외 반출 조건으로 이렇게 원재료를 가져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재료는 생산품을 어떻게 관세 영역으로 반출이 안 되잖아요. 이걸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바로 관세법상의 밀수입죄는 관세포탈죄로 처벌하겠다. 이런 거죠. 네, 자, 관세법 269조가 뭔가요? 바로 밀수입죄와 밀수출죄죠. 밀수입죄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5년 이하의 징역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관세액의 10배, 이런 10배와 물품 원가 중에서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네, 상당히 셉니다. 네, 그리고 관세 포탈죄, 270조는 관세 포탈죄잖아요. 그래서 이제 3년의 무징역이죠. 3년의 징역. 그 다음에 포탈세액의 5배.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세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세법, 관세 환급 대상 내용 물품 있죠. 그거를 이제 사용 소비 신고를 하라는 조항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겠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농림축산물 가공 입주업체들이 역외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데 역외 작업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바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무역 지역에 반입한 외국 물품 그걸 이제 다른 영역이나 다른 우리 자유무역 지역이나 관세 영역 등으로 반출할 때는 어떻게 돼요? 신고를 하게 되죠. 그죠? 다 신설된 거예요. 그래서 신설했는데 요거를 위반했을 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재 기간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하향 조정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자유무역 지역에서 국외 반출, 그죠? 국외 반출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30일 내에 어떻게 해요? 바로 이런 외국 이런 배나 항공기에 적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적재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2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요거를 100만 원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네, 이런 거는 아무래도 자유무역 지역 내에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은 요새처럼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또 격리를 하다 보면은 이 기간 내에 사실 적재하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또 물류 대란, 지금 국제적인 화물 대란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30일 그런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센 게 아니냐 해서 좀 낮춰준 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개정된 내용을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모두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유심하게 좀 보시고 메모하시고 또 외울 거는 외워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는 꼭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최근 트렌드, 소위 수험생들이 얼마나 이 트렌드를 잘 이해하고 있나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숙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요 과일 관리 관세 벌칙 분야의 최근 개정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